밤사이 서울 7cm, 강원 철원 17cm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밤새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토크 콘서트가 좌석 등급에 따라 입장료를 책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는 티켓 장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단돈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큰 상인 그래미 시상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미국 LA에서 열립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와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K-팝 최초로 그래미상 본상 수상에 도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최대 7cm, 강원 철원 17cm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굵은 눈발은 그쳤지만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월요일 출근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밤새 눈이 내려대어 지금 빙판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눈길을 쟁걸음으로 걷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역시 도로 곳곳에 쌓인 눈과 얼음 때문에 좀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밤사이 서울과 경기 남양주에 7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강원 철원과 화천은 각각 17.3cm와 16.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전북, 전남 지역과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해당 지역에 시간당 1에서 3cm, 일부 지역은 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근길이 걱정인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운행을 늘린다고요? 네, 서울시는 밤새 제설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큰 길은 어느 정도 제설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여전히 눈이 좀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에서 8호선은 오전 9시 30분까지 평소보다 20회 운행이 늘어날 계획인데요. 시내버스도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려서 오전 9시 30분까지 더 많은 버스가 운행됩니다. 코레일도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 횟수를 13회를 늘렸는데요. 1호선과 수인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해당됩니다.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운전하실 분들은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보행자 역시 미끄럼과 낙상 사고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반드시 성공시킬 거라면서 잇따라 SNS에 글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비판과 언론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다주택자에겐 거듭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어려웠던 계곡 정비 사업, 코스피 5천 달성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훨씬 쉽고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SNS에 그 뜻을 풀어 설명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성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인 정책 수단이 있는데 맞서면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100일 남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언론이 망국적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며 SNS에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들어 SNS에 글을 올리는 횟수가 부쩍 늘었는데요. 그 이유와 의도가 뭔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경찰이 위안부를 모욕한 단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단체를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시간 후 올라온 또 다른 글.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월에만 63건으로 하루 평균 2건씩 올린 셈입니다. 특히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5건이 1월 마지막 주에 올라왔습니다. 분야도 가리지 않고 설탕 부담금과 부동산, 임금체불,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다뤘는데 설탕 부담금에 관한 글은 200만 뷰 넘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활발한 SNS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아젠더 제시 및 의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SNS에 여론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SNS에 올리는 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대립은 이제 시작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6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립각이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직격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에 반대해놓고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겠다는 건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정책 엄호에 나선 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태릉이든 세운지구든 유네스코 세계유산 평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얘기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은 작년만 해도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다고 언급했고 정 구청장은 민주당 다른 주자들이 앞장서 때리는 한강버스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새해 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구청장직을 수행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셨는데 민주당식의 적반하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니까 최근에 하신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야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두 사람의 갈등은 앞으로 부동산은 물론 교통과 복지 등 사사건건 터져나올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경고하자 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협상 방식을 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태도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협상 방식이 문제란 겁니다. 법안이 빨리 안 됐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맺은 이 조인트 팩트 시트 또는 MOU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는 건가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다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 책임자가 미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MOU와 팩트시트는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한 문서로 정권이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여당 내에선 미국의 이번 압박이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미국 국내용 정치 액션 아닌가라는. 다만 민주당은 비판과는 별개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대응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의장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압박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입법을 통해 투자 불확실성은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를 향해 논의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혁신당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혁신당은 악의적 프레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과 관련한 비판의 포문을 연 한준호 의원.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합당 제안은 깔끔하게 거둬들이고 민주당 합당 반대파의 화살은 조국 혁신당에도 향했습니다. 합당 논의가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달라거나 혁신당의 토지 공개념 공약을 사회주의와 연결하며 합당하려면 이 같은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혁신당은 당내 권력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정략적 공세가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당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 분열부터 정리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와 시도당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당대표를 향한 공개 반발과 합당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합의를 위한 총의가 모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야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좌석을 등급제로 판매하는 것을 두고 등급제 유료 정치라고 직격하자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이 정치 장사라고 응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 온라인 예매창입니다. 7만 9천 원부터 4만 5천 원까지 좌석별로 가격이 다르게 판매되고 있는데 예매 1시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에 이런 좌석 등급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면서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부르는 티켓 장사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가 유료인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 신분에서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적자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한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크 콘서트에서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진짜 정치 장사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장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들이 자기 집안 꼴부터 살피라고 가세하면서 민주당의 비판에 한 전 대표의 지지세 결집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설 연휴와 2주 앞둔 국회는 외교, 경제, 정당 내 갈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노하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기자, 먼저 민주당이 미국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미국이 한국의 입법 절차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인식을 드러낸 건데요. 양해각서나 팩트시트와 관련해 법 통과 시점을 한미가 사전에 약속한 적도 없는데 미국이 이를 전제로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향후 합의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관세 문제와 연계된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좌석 등급을 최대 7만 9천 원까지 가격을 차등으로 매긴 점이 논란이 된 건데요. 민주당은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며 티켓 장사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출판 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모집과 다를 바 없다며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전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한 전 대표 측은 개인 수익은 없고 대관료와 인건비 등 비용 충당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출마 예정자 신분에선 입장료를 더 받거나 덜 받는 게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로 오해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합당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은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정책의원총회와 시도당 토론회 같은 합당 논의 공론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독단적 합당 추진에 반대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오늘 간담회를 엽니다. 앞서 공동 성명을 통해 선거 승리라는 명분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일부도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당내 의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당 제안은 깔끔하게 걷어들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집안 정리부터 하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어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 부동산 대책 협의회를 연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열고 당 내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참석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요 억제 중심의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이 내놓는 대안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선 이번 대책이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허가 권한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어떤 게 쟁점인가요? 네, 오늘은 일단 개회식과 함께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출석 요구안 같은 기본적인 안건만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과 모레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요. 목요일이죠. 오는 5일 본회의에서는 간첩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80여 건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너무 느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타가 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설 이전 처리를 약속했던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런 것들은 설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노하린 기자였습니다. 우리 K-팝이 그래미상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3시간 뒤 미국 LA에서 세계 최대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열립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과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K-팝 최초로 본상 수상에 도전하는데요. 황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K-팝 데몬 헌터스. 골든은 골든글로브 수상에 이어 세계 최대 음악 시상식 그래미상에 도전합니다. A little girl, I worked tirelessly for 10 years to fulfill one dream, to become a K-pop idol. It's a dream come true. 올해의 노래 등 주요 5개 부문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이번 시상식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역시 경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등 모두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로제는 K-팝 여성 가수 최초로 본상 후보에 올랐는데 시상식에서 단독 공연까지 펼칠 예정입니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도, 신인상 등 2개 부문에 도전합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음악 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상식입니다. 올해로 68회를 맞는 그래미에서 K-팝 첫 수상이라는 역사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모레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우 할인 행사가 오늘부터 2주간 이어집니다. 전국의 온 오프라인 매장 1,600여 곳은 정상가 대비 최대 반값에 한우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기저기 택배 보낼 일 많으시죠? 정부가 오늘부터 4주 동안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실제 이 기간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5% 증가할 전망인데요. 택배사들은 택배 기사들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해 인력 5천여 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2개 모델 전량에 대해 오늘부터 자발적 리콜에 나섭니다. 이번 리콜 결정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가습기 전지 화재 사고에 따른 것으로 총 수량은 39만 3천 대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이 미국 본사로 거액의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9,300억 원이 넘는 돈이 미국 본사로 빠져나간 건데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줄여 세금을 덜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공분을 부르는 쿠팡의 행동에도 최근 소비자들의 쿠팡 탈퇴, 이른바 탈팡 움직임은 주춤한 모습인데요.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쿠팡 본사 앞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또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유가족까지 500명 넘는 인원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2월 1일을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규탄했습니다. 우리의 혈맹인 민주의 정치인들을 앞세우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하기 때문에 더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한국 쿠팡은 2024년 미국 본사로 9,300억 원이 넘는 돈을 비용 형태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벌어들인 순이익 7,800억 원보다 1,500억 원 많은 금액입니다. 한국 쿠팡의 이익을 줄여 세금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쿠팡의 행태는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쿠팡 탈퇴, 이른바 탈팡 움직임은 주춤합니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1,400만 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는 지난달 15일 보상 쿠폰 지급 이후 다시 정보 유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쿠팡 연간 결제 추정액도 66조 원을 웃돌면서 전년 대비 13% 오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켓 배송뿐 아니라 음식 배달과 OTT 서비스 등 다양한 묶음 혜택이 탈팡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쿠팡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다. 또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떠나면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이달 말쯤 쿠팡의 실적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AI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가짜로 만들어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자녀의 안전을 다시 확인해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낯선 남성이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더니 대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엄마시죠? 예, 잠시만요. 야, 나 빨리 얘기해줘, 엄마. 울지 마, 얘기해. 아이의 우는 목소리에 엄마가 당황하고 남성은 아이가 욕을 해서 차량에 붙잡아 놓고 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얘가 뭐 욕을 했어요. 나한테 승리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50만 원만 해줘.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아이의 목소리는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부모를 당황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주요 범행 시간은 자녀가 학원에 있어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적으로 있을 법한 일을 꾸며내고
바로 입금할 수 있는 소액을 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AI까지 이용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 금액은 지난해 50% 가까이 늘어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위치 확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원까지 나서 당국이 어린 에콰도르 이민자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며 석방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여론은 의식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대응을 지방정부에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유치원에서 돌아오다 이민 단속요원에게 체포된 에콰도르 출신 5살 어린이 리암. 리암의 가족은 모두 망명을 신청한 상태지만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로 간주하고 리암을 미끼로 이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He was wearing a blue hat and had a really tiny backpack on, a Spider-Man backpack, and he was by himself. And then these agents. 법원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리암과 그의 아버지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That the country demands his release and that no child that's 5 years old should be in detention. 미네소타에서 잇따른 이민 당국의 총격 사건 이후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리암 부자 논란 등이 더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의 시위나 폭동에 지방정부의 요청 없이는 연방정부가 먼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대응의 1차 책임은 지방정부에 맡기겠다는 건데 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사태도 이번 주 안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드론으로 노린 건 군사시설이 아닌 산부인과와 통근버스였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병실의 창문이 깨지고 침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료실과 수술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망가지거나 불에 탔습니다. Почула звук, як жужжання. Подивилася вікно, а воно почало спускатися прямо на пологовий.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잠시 멈췄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산부인과 병동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소속 광부들이 탄 통근버스도 드론 공격을 받아 15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드론이 민가를 덮쳐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1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다시 공격에 나섰지만 종전 협상을 향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상팀으로부터 오는 4일에 미러우 3자 회담이 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Зустріч на належному рівні. Буде ця зустріч наступного тижня, як плануємо, в середу і четвер. 하지만 지난달 2차례 3자 회담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같은 소속사인 배우 김선호 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족이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이 존재하고 부모가 월급을 받으며 법인 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했다는 한 매체 보도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김선호 씨 측에서는 절세가 아니라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했던 것이라며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똑같은 소속사에 비슷한 논란이 계속되네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닮았다. 연예인들이 참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허탈하다. 차은우 200억 탈세 규모 보고 우울해졌는데 김선호는 뭐냐?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 현장에서 음식 노점상의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눈축제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에 노점에 들렀다는 한 제보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어묵 국물 솥 안에 플라스틱 막걸리병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노점 주인이 막걸리가 얼었다는 손님 말에 병을 끓는 솥에 담갔다는 설명인데요. 아니야 살짝 사탕이 아니라서 봤어요. 나는 너를 살짝 너가 얼었다 그래서 누리꾼은 위생 개념이 아예 없는 듯 보이는 데서 저 정도면 안 보일 땐 어떨까 등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태백시에선 즉시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남은 축제 기간 위생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홈캠에 잡힌 산후도우미 인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산모라고 밝힌 누리꾼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3주간 신생아를 돌본 산후도우미 근무 마지막 날 아기에게 행복해야 돼, 건강해야 해라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네는 모습입니다.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산후도우미가 떠난 뒤 산모는 뒤늦게 편지를 발견했는데요. 아기 예쁘게 잘 키우시고 행복만 가득하시라라는 진심이 담긴 편지에 산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산후도우미 인성 이야기라기에 안 좋은 내용일까 봐 걱정했다. 아기가 편안해 보인다. 정말 직업을 사랑하시는 분일 듯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던 버스가 전복돼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개가 끼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운전기사의 과속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경사면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은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튀르키예 남부 휴양지 안탈리아 부근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승객 34명을 태운 버스는 튀르키예 북서부 테키르다흐를 출발해 안탈리아 도심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커브길에서 버스가 매우 빠르게 운행했다고 전했습니다. Arayolda zaten sis vardı. Şoför çok hızlı geliyordu. Viraja gelince virajı alamadık. Önce yan yatıp süründük. Sonra 당시 안개가 짙게 끼었고 도로도 젖어 있었습니다. gibi yağmurlu bir hava var. Zemin ıslak. Bir miktar sis de varmış o saatlerde. Ancak burası sürat yapılacak bir yer değil. Bir kavşak burası. 최근 튀르키예에 폭우와 폭설이 자주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생기는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의 고속도로에서 안개로 인해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성추문에 휩싸여 왕자 칭호를 박탈당한 앤드류 전 왕자의 추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문건 중엔 빌 게이츠가 성병에 걸리자 앱스타인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흰 티셔츠를 입은 한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고 그 옆엔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여성의 옆구리에 손을 갖다 댄 남성도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찍혔는데 바로 앤드류 전 영국 왕자입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이미 앱스타인 성추문 의혹으로 왕자 칭호를 박탈당했는데 이를 방증하듯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미국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약 300만 페이지 분량의 앱스타인 관련 문건에는 앤드류 전 왕자의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Today we are producing more than 3 million pages, including more than 2,000 videos and 180,000 images. 이 밖에도 앤드류 전 왕자가 이미 아동매춘 알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앱스타인을 영국 버킹엄궁에 초청한 정황 등도 발견됐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관련 문건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혼외 관계 이후 성병에 걸리자 앱스타인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빌 게이츠 측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과 이메일을 교환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추가 문건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쟁 4년째 포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암흑과 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시민들, 그들의 겨울 축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눈보라를 일으키며 달리는 자동차 2대. 자동차에 스노우보드를 매달아 보딩도 즐기고 다 같이 모여 신나는 클럽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시민들입니다. 키이우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지 오랜데요. 추운 집안에서 떠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게 낫다며 키이우 시민들이 눈밭에 모여 한바탕 파티를 연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웃음을 선택한 이들의 파티. 어쩌면 끝까지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치열한 저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물의 도시가 가면으로 가득 찹니다. 배우나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야기인데요. 흐르는 물길 따라 펼쳐진 화려한 가면 행렬 만나보시죠. 거대한 쥐 모양의 풍선을 실은 배부터 중세 성직자와 기사, 상인의 광대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다리 앞에 다다르자 쥐 모양의 풍선에서 축포가 터지며 종이꽃가루가 휘날리는군요. 현지 시각 1일 물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베네치아 카니발은 세계 3대 가면 축제 중 하나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번 카니발은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맞아 올림픽을 주제로 열렸다고 합니다. 대운하 위 각양각색 가면들을 보니 올림픽을 앞둔 설렘이 느껴지는 듯하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은의 가치가 폭락한 데 더해 비트코인까지 8만 달러 선을 내주며 하락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규모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 한 개가 7만 7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9달 만입니다. 최고가인 12만 6,200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대비 38%나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 가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 동조하는 모습이지만 과거 오랫동안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시장은 달러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워시가 지명되자 미국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75% 오른 96.86을 기록했습니다. has been the fact that he's maybe going to defend the dollar a little bit more than say somebody else. So I don't think we're going to.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 수급 불안도 가상화폐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워시는 과거 비트코인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자가 아니라는 시선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It is not a substitute to the dollar. I think of it as an important asset that can help inform policymakers when they're doing things right and wrong. 대표적인 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의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가 수출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9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늘어나 역대 1월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었고 전기차 실적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대중국 수출도 40%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야간엔 올리고 낮엔 낮추는 방안으로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당 180원에서 185원으로 야간이 주간보다 최대 50% 저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낮 시간대로 전기 수요를 유인해 태양광 등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초봉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졸 초봉은 약 8천만 원으로 약 5,600만 원인 일본보다 40% 넘게 높고 대만보단 37%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고임금 구조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백화점들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개점 시간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들더니 잠시 후 이른바 오픈런이 펼쳐집니다. 최근 원화 약세 속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백화점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I think so. I was in this department store a few days ago. They were probably 30% cheaper than if I saw a similar pair back home. 실제 작년 11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42만 명으로 2년 전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은 모두 늘었는데 많게는 80% 넘게 폭증한 곳도 있습니다. 국내 소비 위축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백화점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외국인 관광객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매출이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출시 한 달 만에 약 13,000건 정도 발급이 되는데 한 백화점에서는 외국인 전용 라운지 설치와 명품 매장의 대형화를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곳은 외국인 환승객을 위한 전용 투어 상품을 내놓아 이들의 동선을 백화점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장점 가진 팝업이나 맛집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백화점 이용 시간 늘려 객단가를 높이고 방문 횟수 높이는 불황에 울상짓던 백화점들이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구원투수를 통해 실적 반등의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눈길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강원 철원에 17.3, 서울과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에도 6에서 7cm가량의 적설이 기록됐습니다. 이제는 눈구름이 차츰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1에서 3cm가량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지방으로는 3에서 8cm, 충북과 강원 남부, 경북지방 곳곳으로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은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쪽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 없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3.3도, 부산 1.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 4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입춘이 들어있는 이번 한 주 동안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 집회와 토크 콘서트 표값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갑니다. 야당의 전 대표가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치인에겐 안티조차 자산이란 말이 있죠. 안티를 지지로 바꿀 수 있는 정치력이 한 전 대표에게 있는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